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이익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데 이익은 좋아지니까 사람들 이익에 대한 기대값만 올라오면 주가는 당연히 정상화되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딱 맞아요. 조선은 누가 봐도 세계 1등이고요. 과거에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이고 앞으로도 1등일 것 같아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지금 28년도 거까지 차 있는 상태니까 종전 이후에도 조선주를 좀 계속 주목해봐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조선은 일단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구조고 구조적으로 조선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의 파운드리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탑티어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원전의 파운드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GE 버너바, 지멘스, 히타치, 미쯔비시 중공업 이런데 슈나이더 이런 데랑 거의 글로벌 탑티어랑 겨루고 있죠. 근데 딱 HD 현대일렉트릭이 세계 1등이야 이렇게 말 못하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방산이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진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우리나라 방산 많은 역할을 했는데 세계 10대 방산 강국의 모든 그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그 김승현 회장님이 밝혔죠. 방산은 세계 1등은 아닙니다. 근데 조선은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세계 1등인 거 몇 개 있죠. 메모리 반도체 세계 1등이고요. LG 에너솔루션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 쪽에서 1등이고요. 저는 엔터도 우리가 세계 1등인 것 같아요. 엔터. 막강하죠. BTS 세계 1등이죠, 진짜. 조선은 누가 봐도 세계 1등이고요. 과거에도 1등이었고 지금도 1등이고 앞으로도 1등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쪽도 야 이거 1, 2년 안에 기술 뭐 중국이 따라서 중국이랑 뭐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우려 많이 하는데 조선도 똑같이 그런 우려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조선소들이 기술력이나 캐파나 글로벌 레퍼런스나 시장 점유율이나 모든 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당분간도 그게 유지될 것 같고 어떤 구조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조선 세계 최강 자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 이익의 가치 잠깐 반영됐다가 여러 가지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다 그 반영을 다 박살낸 것 같아요. 주식은 참 재밌는 게 주가라는 거는 되게 심플해요.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 그 회사의 이익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값, 멀티플의 곱하기입니다. 주가가 좋으려면 이익도 올라가면서 사람들에 대한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도 막 미친 듯이 올라야 돼요. 와, 최근에 재미난 건 이익은 하나도 늘어나는 게 없는데 사람들이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우주 항공주들이 폭등을 했어요. 스피어 같은 회사도 텐베거 됐죠. 자, 또 최근에 뭐가 있죠? 광통신 난리죠. 광통신. 이익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야 광통신 야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전부 광통신으로 다 바꾼대. 구리선 이제 필요 없어져. 광통신 하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이 미친 듯이 올라온 거예요. 주가 폭등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뭘까요? 이익은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기대값은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 없는데 이익은 좋아지니까 주가는 사람들 이익에 대한 기대값만 올라오면 주가는 당연히 정상화되는 거죠. 그게 가장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 케이스에 딱 맞아요. 자, 조선은 이익은 계속 좋아져요. 계속 역대급 실적을 경신하는데 사람들이 반도체만 하니까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이 지금 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도 있죠. 사람들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이익은 하나도 안 올라요. 그럼 역으로 있는 거는 당연히 팔아야 되는 거죠. 조선을 지탱하는 요인. 첫 번째, 선박의 가격. 선박의 가격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다가 꺾였는데 그걸 꺾였다고 말하기엔 너무 높은 가격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 야 수주가 절벽 아니야? 무슨 수주가 절벽입니까? 잠깐 해운사들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뭐 전쟁이란 이슈 이것 때문에 물론 냉정하게 카타르가 지금 LNG 불강력 중단이 선언되면서 카타르의 물량이 실질적으로 줄 겁니다. 그게 실적에 반영되겠죠. 근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카타르 물량이 미국발 LNG로 대체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발 LNG로 가면 미국발 LNG 수주를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할 거란 말이죠. 단기적으로 하나오션이 엄청 올랐는데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 군함 특수함에 대한 프로젝트 때문에 하나만 엄청나게 올랐어요. 근데 하나오션만 마스가 하는 거 아니에요. HD 현대중공업도 하고요. 삼성중공업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HD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도 마스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어떤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오션이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하나오션만 부각됐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평등화 과정이 좀 진행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캐나다 이제 CPSP 잠수함 관련돼서도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신데 아마 6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달 안으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발표가 날 건데 이거 모멘텀도 야 이거 하나오션이 다 풀리 받겠네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컨소시엄이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오션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강력한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란 경쟁사가 있죠. 근데 여기는 폭스바겐이 전략적으로 도우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중간에. 근데 우리는 현대차가 이 하나오션 HD 현대중공 컨소시엄을 적극적으로 지금 어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납기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고요. 독일의 티센크루프보다는 하나오션이 대놓고 우린 6년 안에 인도하겠다. 2032년 첫 인도를 밝혔어요. 독일의 티센크루프 대비해서 3년이 빠릅니다. 납기가. 일단 여기서 우위를 가져가죠. 그 다음에 한국 해군의 KSS-3 그 장보검 그거 관련돼서 현재 운영하면서 실제 검증 플랫폼을 가졌어요. 세 번째, 실체에 있는 배터리 동맹. LG&솔 캐나다 온타리오 공장이 캐나다에 있는 인력과 캐나다의 현지 그거를 리쇼어링 하고 있죠. 캐나다 이 국방 그 조달 특임 장관도 공식 발언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언급을 했어요. 네 번째, 평가 배점상 유리하다. 평가 배점은 MR 50%, 성능 20%, 경제기여 15%인데 이 MR와 성능에서 티센크루프보다 압도적인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강점은 뭐냐? 캐나다와 이 나토라는 동맹국 우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잠수함 수출 경험. 소위 말해서 212, 213, 214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다수국의 잠수함을 수출한 실적이 있다. 현지 건조를 우리는 수용했고 독일의 티센크루프는 거부했어요. 캐나다 총리가 분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현지 조달을 해야 된다를 밝혔어요. 지금 캐나다 그 국방 특임 장관은 50대 50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6대 4 쪽으로 한국이 유리해 보이고 이거 관련돼서도 총 6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현대차 공장까지 사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죠. 캐나다 쪽에 투자하는 거. 그래서 이거 수주 가능성이 대략 이제 60에서 65%까지 올라가면 하나오션이나 HD 현대중공업이나 이쪽 조선주 쪽으로 상당히 온기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온기가 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모두 지금 28년도 거까지 차 있는 상태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배를 더 짓고 싶어도 못 짓으니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진 않겠죠. 배도 철저하게 수요 공급의 논리를 보면. 두 번째는 그럼 중국은 배를 지을 여력이 많아서 중국이 그럼 앞으로 나올 배들을 미친 듯이 수주할 거냐? 중국도 27년까지 다 찼어요. 중국도 더 팔고 싶어도 배를 못 만듭니다. 중국도 여유가 없다.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세 번째, LNG가 에너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쟁이 끝나도 LNG의 안보는 계속될 겁니다. 그럼 그 많은 비러시아산 LNG 수요를 누가 가져갈 거냐. 지금 척당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5년 전 대비해서 50%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수주 목표를 26년도에 268억 달러를 발표하면서 보수적으로는 잡았지만 왜냐 작년 대비해서 18% 정도니까 뭐야 18% 뭐 근데 최대 피크 찍은 거에서 18%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아직 피크 아니래요. 조선사들이 수주 목표 더 계속 앞으로 올릴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미국발 LNG 터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LNG 수요가 터지면 이거 마진도 좋거든요. 왜냐 친환경 고부가 마진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전략적으로 컨테이너 운반선이나 화학 운반선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하는 거로. 그다음 마스가 관련돼서 미국 그 MRO 해군 유지보수 시장이 약 20조인데 하나 필리조선소가 50억 달러 투자했죠. 그리고 삼성 HD 하나 모두 사실은 MRO 관련돼서 설계 관련돼서 NGLS라고 하는데 찾아보세요. 공부 차원으로. NGLS 개념 설계는 다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 오션만 이걸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 측면 있고. 선박을 강하게 환경 규제를 합니다. 자, IMO 탄소 규제가요. 이제 27년도부터 5,000톤급 이상부터 톤당 100에서 380달러입니다. 그럼 이거 금액으로 치면 거의 270억, 최소 단위가 270억이에요. 많게는 1,500억까지 올라갑니다. 환경세를 내야 되는 게. 그럼 이제 해운사들이 선박을 결국은 IMO 때문에 강제 교체해야 하면 설령이 20년 이상 되는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친환경 선박 비중, 노후선은 전체 배들의 40%인데 친환경 선박 배들은 최근에 교체된 것까지 조금 합치면 7, 8%래요. 그럼 40% 노후화된 거 중에 7, 8%면 나머지 32%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친환경 선은? 전쟁과 무관하게 말 그대로 법으로 강제되는 수요입니다.
마스가 때문에 조선사들한테 밸류에이션에 황선의 하나오션처럼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도 황선의 프리미엄 줘야죠. 여러 가지 조선도 지금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나 내부적인 요인이나 근데 조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후판 가격이 올라가지고 마진이 꺾이는 거 아니냐. 근데 마진 꺾였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비싼 배들 판 게 그게 더 크고요. 두 번째는 원가 압박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체 그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20에서 25%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배 가격 올리는 거랑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인으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숭룡공인들이 선박에 들어가는 숭룡공의 일부를 반도체 쪽에서 돈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해서 스카우트 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인력 싸움인데 인력이 만약에 딸릴 경우 상당히 이 부분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게 HD 현대중공업이 HD 현대그룹이 그걸 요새 아주 전략적으로 계속 이 아시아 쪽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에 도크를 확대하고 있어요. 전체의 30% 가까이 이 동남아시아 쪽 인력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배를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기술력 있는 친환경 운반선의 최대 LNG, LPG선은 국내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배들은 그쪽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HJ중공업 옛날 구한진중공업이 전략적으로 자기네들 부산에 있는 그 도크가 꽉 차서 배는 더 만들어서 팔고 싶은데 못 파니까 HD 현대중공업의 군산 조선소를 샀어요. 그게 딱 전략적으로 딱 맞았어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은 그 군산 조선소 판 돈으로 어디에 투자하냐? 아시아에 투자를 합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투자해서 그쪽에 건조 물량을 키우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마진이 좋아지죠. 왜? 인력이 3분의 1 정도 싸대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싸니까 아까 말한 후판 가격 올라가는 거 그거 커버 치고도 남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조선업은 딱히 뭔가 악재를 계속 찾아보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후판 가격, 원재료 가격 일부 상승하는 거 여부, LNG 프로젝트 지연되는 거 이거 큰 리스크죠. 그래서 이미 1년 이상 지연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는 미국도 LNG 갖고 쇼부를 쳐야 되기 때문에 자 리오그란데, 커먼헬스, 그다음에 델핀, 그다음에 포르트 아르투어 이런 데가 지금 최종 투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자 결정 났기 때문에 이제 배 발주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국면이고 중국의 저가 공세 얘기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도 이제 해소 국면에 있고 조선은 지금 외국인 기관이 야금야금 조금 사고 있어요. 추세가 좀 방향성이 좀 바뀌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익과 그걸 바라보는 멀티플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네. 뭐 호재들은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 호재들이 주가에는 좀 얼마만큼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 멀티플도 상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 보니까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뭐 조선이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조선이 매력적인 산업은 아니잖아. 근데 그거는 관점의 차이지 않을까요? 언제든 외국인은 기관은 조선이 세계 1등 산업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국의 선주 배를 발주주는 유럽 선주사, 아시아 선주사들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수급은 돌고 돌 건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쳐 있지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미쳐 있을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굉장히 싸게 샀을 텐데 그럼 그걸 팔고 어딘가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거로 갈아타겠죠. 그러면 저는 조선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멀티플이란 거는 사람들의 어떤 기대값인데 조선을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못 봤고 사실은 그리고 조선에 관심 있는 분들도 못 봤고 사람들의 기대치가 거의 제일 바닥 수준에 가깝지 않을까요? 기대치가 올라올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리스크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비중을 조금 조절해야 되는 신호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비중 조절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비중 조절을 해야겠고 실적이 꺾이면 비중 조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주 절벽이 생기거나 아니면 중국이 계속 생각보다 LNG선을 우리나라 대등한 수준으로 가져간다고 하거나 그런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실제 중국이 숫자로 우려할 요인까지 커지거나 그런 부분들일 것 같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신조 성과가 뭔가 의미 있는 수치만큼 빠지는 거죠.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다거나 급락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후판가나 이런 원재료 가격을 감내하는 수준을 넘어서 원재료 가격이 예를 들어 상승 폭등이 나온다거나 그런 부분도 부담이 될 거고 환율이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 환율 부분 사실 그거보다 가장 큰 거는 저는 결국은 수주의 연속성
수주의 사이즈, 수주의 경쟁 요인 이런 것들이 크게 부각되는 순간이 좀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조선 시클리컬 산업이라고 하니까 해운사들의 주머니 사정, 해운사들이 돈이 급격하게 악화되면 조선사들한테 배를 발주를 안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조선사들의 아까 말씀드린 심각한 숙련공에 대한 인력난 이런 게 더 많이 부각이 되면 쉽지 않아 보인다. 근데 그걸 굉장히 전략적으로 아시아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이미 그 조선사들이 하고 있고 리스크 요인을 잘 커버를 하고 있다. 다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만약에 터진다고 하면 그게 큰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ER 뭐 6배 7배인데 뭐 IHD 현대중공업 뭐 싸져서 20배면 그 20배 주고 사는 게 맞아?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뭐 우주항공 실적 조선주만큼 난다고 할 수 있나요? 통신장비 조선주만큼 실적 나나요? 그렇게 밸류에이션을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조선주는 수주 산업이니까 결국은 해운사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주머니 사정, 경기의 상황, 근데 그런 경기의 상황을 뒤엎을 만한 어떤 큰 매크로나 지정학적 이슈가 앞으로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